들어두면 점점 상식이 풍부해지는 트렌드 지식. 네, 오늘은 이제 보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신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내년에 실손보험 보험료가 뭐 평균적으로 9에서 16% 정도 뭐 인상된다.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는 또 뭐 그렇죠. 뭐 20% 이상 올려달라. 실손 보험료 인상률 결정 뭐 해 넘길 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새해 되고 나서 1월 1일자 신문에 보니까 2,700만 명 실손 보험료 16% 인상. 이 뭐 코인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일부 고령층 2배로. 뭐 또 다른 신문에도 새해 옛 실손 가입자 2,700만 명 보험료 16% 인상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실손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보험료가 16%나 오른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신문 기사에 이제 확정해서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실손 보험료가 뭔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오늘 그걸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손 보험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이 뭐냐? 사람이 누구나 이제 살다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진료와 치료를 받게 되면은 병원비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병원비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그 서비스가 이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국민 모두가 다 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예요. 가입자가 여러분 가입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달 이 보험자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고 있는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거를 정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에다가 보험료를 이제 납부를 해요. 자, 납부를 하고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의료 공급자,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자, 제공해 주면은 이 정부는 우리한테 받아놨던 이 보험료를 갖다가 이 의료 공급자인 병원이나 약국에다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요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했던 의문이 풀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의사나 약사라는 직업은 돈을 대단히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감기 진료 받고 병원비 얼마 정도 내는지 혹시 아세요? 5천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보통. 그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갖고 와서 약국에 내잖아요. 그럼 약국에서 여러분들 뭐 약 받고 나서 복약지도 받고 내는 그 약국에다 내는 돈이 보통 한 3에서 한 4천 원 정도 돼요. 아니,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병원에 동네 내과에 하루 환자가 한 몇 명씩 올까요? 넉넉 잡아서 100명 온다고 보죠. 100명이면 진짜 많이 오는 병원이거든요. 이 100명의 환자가 대부분 감기 환자고 감기 환자들이 1인당 5천 원씩 병원에 돈을 내고 가면은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받았을 때 병원이 버는 돈은 50만 원이에요. 자, 50만 원의 돈을 받아서 병원이 한 달 동안에 한 20일 정도 문을 연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여기 곱하기 20을 하면은 얼마의 돈을 벌죠? 병원이 1,000만 원을 벌죠. 자, 근데 1,000만 원 벌어가지고 병원이 새 들어있는 그 건물에 뭐 임대료를 월 500을 낸다고 쳐보죠. 자, 500만 원을 내요. 5천만 원을 썼구나. 500만 원. 자, 1,000만 원 벌어가지고 500만 원 임대료 내고 병원에 가면 보통 동네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이 한 두세 분 계시죠, 그렇죠? 두 분 계신다고 치고 그분들 월급을 갖다가 한 달에 한 250만씩 준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두 명이면 500만 원이죠? 그럼 500만 원. 상가 임대료 내고 간호사 두 분의 월급 500만 원 드렸더니 벌써 한 달에 병원이 벌었던 돈이 다 사라진 거죠. 그렇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물세 내야죠. 전기세 내야죠. 또 병원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 대여했잖아요. 그 돈도 내야죠. 그러면 뭐 의사 선생님, 원장님은 그 어렵게 공부하셔가지고 의대 가셔서 의대에서 뭐 예과 2년에 본과 4년에다가 또 인턴 1년에 전문의 딴다고 3년 해서 도합 몇 년 한 겁니까?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전문의 3년.
그러면 6년, 7년, 10년이네요. 10년에다가 또 군대 중간에 가서 뭐 군의 의료장교로 이제 또 한 2년 복무했다 치죠. 그럼 12년간 진짜 혀가 빠지게 공부하셔가지고 또 의대는 또 등록금도 비싸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 문을 열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 임대료, 500만 원 직원들 급여 주고 나면 마이너스예요. 슈바이처입니까 무슨 한국에?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병원에다가 내는 돈은 조금만 내요. 여러분 아마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진료비 한 3분의 1 정도 낼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은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 병원에다가 돈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가는 시스템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죠. 많이 납부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를 납부하냐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보험료율이 2021년 기준으로 6.86%예요. 여러분들 월 버는 돈의 한 7%쯤을 내는데 그것도 여러분 절반 내는 거고 나머지 절반 여러분들 사장님이 내주십니다. 참 좋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10년간 62에 65% 수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병원 가서 드는 전체 진료비와 치료비에 한 3분의 1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기서 이제 해결해 준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평소에 보험료를 내지만 근데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미성년자다. 그럼 그분들 보험료 납부 안 합니다. 미성년자분들은 부모님들이 내시는 보험료에 얹혀서 프리패스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좀 없으신 분들은 또 돈을 벌어서 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녀한테 또 얹혀서 또 프리패스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 좋은 제도예요. 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진짜 이 제도가 없으면은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더라도 이거 왜냐면은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보험료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납부하지도 않고 보험 서비스를 받아가는 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가난한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는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그게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참 훌륭한 점이죠. 자, 그런데 이 국민건강보험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라는 건 이제 뭔가 시선이 미치지 않는 음지 같은 곳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나서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이 진료와 치료는 항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급여라는 항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라는 항목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커버해주는 영역이 급여고요. 비급여 영역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항목이 이 비급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총 치료비가 10만 원 나왔는데 그 급여 항목이라면은 내가 한 2, 3만 원 내면 돼요. 나머지 돈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병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비급여인 거예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커버해주지 않는 거다. 근데 10만 원 나왔다. 그럼 그 10만 원 내가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급여와 비급여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암제, 암에 걸리면은 치료하기 위해서 투여해야 되는 항암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항암제도 보면은 이 급여가 되는 항암제가 있고 비급여로 적용되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급여가 이제 적용되는 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암 치료하면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암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글리백 필름 코팅정 이런 이제 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보통 이 치료비가 여러분들 부담해야 될 게 66,000원밖에 안 돼요. 원래는 130만 원인데 이걸 갖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다 커버해주고 여러분들 6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또 유명한 이 항암제 중에서 넥사바라는 약이 있거든요. 요거 228만 원짜리 약인데 한 달치가 요거 여러분들 이거 투여받으면 이게 급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1만 4천 원만 내면 됩니다.
되게 좋죠. 자, 근데 문제는 항암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항암제들을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다 급여로 커버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다 국민으로부터 이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마치 전국민 회원제처럼 운영되는 이 서비스인데 재정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를 다 커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암제 같은 경우에 뭐 키트루다라는 항암제는 3주에 투여 가격이 6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비급여예요. 타그리소라는 약은 4주에 600만 원입니다. 옵디보라는 약은 4주에 한 300에서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항암제들은 비급여다 보니까 3주에 600만 원 들어가는 돈을 환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큰 부담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로 만약에 1년 정도 치료를 받는다. 자, 여기 어떤 환자가 있고 유방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1년 전체 치료 비용이 얼마나 나냐면 1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 억소리 나는 치료비인 거죠. 그러니까 암에 걸렸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 암에 걸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있는 이 급여 적용이 되는 항암제를 투여받아서 암이 싹 나았다. 암이 없어졌다. 그럼 다행이겠지만 돈도 별로 안 들고 암 치료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표적 치료제, 이 표준 항암제들, 급여가 되는 표준 항암제를 투여했는데 암이 낫질 않는 거예요. 암이 안 없어져.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이런 이 비급여 이 항암제를 이제 투여하게 되겠죠. 돈이 있다면은. 근데 만약 돈이 없다. 그럼 이런 이 비급여 항암제는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항암 치료 제대로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건강보험에는 이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재정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무슨 물품을 구입할 때도 가성비 구간을 따지잖아요. 가격 대비 가장 성능이 좋은 구간을 따지는 것처럼 국가도 어떻게 보면 참 잔혹할 수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환자를 구하려다 보니까 모든 이 치료에 대해서 다 커버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라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비급여라는 부분을 또 내 부담을 최소화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게 이 실손보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손보험이 필요한데요. 제가 뭐 실손보험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보험사들도 팔아먹기 싫어해요. 왜? 그 이유는 이따가 얘기할 거고. 자, 이 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보장받게 되냐? 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병원에 가서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받는 부분은 급여 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 비급여 부분으로 나뉜다 했죠. 자, 근데 급여 부분 중에서 이 공단 부분이 뭐냐면 이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제 커버해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한 3분의 1 정도 이제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분이 있죠. 자, 요거랑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커버해주지 않는 비급여 부분, 요 부분. 지금 요 점선 빨간 점선으로 쭉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커버해 주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요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환자가 이제 손해가 발생한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실제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커버해 주는 이 보험이 바로 이 실손보험이라는 겁니다. 물론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비급여를 다 커버해 주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비급여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의 생명에 달려있는 항암 치료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사람의 생명과 크게 관련 없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성형수술 같은 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손보험이 모든 비급여를 다 해주는 건 아니다. 자, 비급여 중에서 이제 되는 것들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 환자가 유방을 절제했어요. 유방에 이제 암이 생겨서 유방을 절제했는데 유방이 이제 절제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기가 미용적으로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 이때 이걸 갖다가 내가 다시 유방을 재건하고 싶다. 내가 잘라낸 유방을 인공 보형물 넣어서 재건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할지라도 됩니다. 적용이 돼요.
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가슴이 좀 작아. 마음에 안 들어. 가슴의 모양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성형수술 차원에서 그냥 유방을 확대하거나 유방의 모양을 바꾸는 수술을 받고 싶다. 자, 그런 거는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를 할지라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 뭐 쌍꺼풀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눈썹이 조금 형태가 이상해가지고 내 안구를 자꾸 찌른다. 그래서 내 안구가 시리고 상처를 입게 된다. 그때 이제 이 속눈썹이 안구를 찌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받는 거는 또 이거는 쌍꺼풀 수술 자체가 이제 비급여니까 요거는 실손 의료보험 보장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예뻐 보이고 싶어요. 나 멋져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또 이 실손보험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이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비급여가 다 커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이 비급여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만 갖고 커버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환자가 자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평소에 이 실손보험을 가입해 두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손보험료 뭐 가격도 안 비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 실손보험 가입돼 있는데 한 달에 3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갖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런 국민건강보험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커버해줄 수 있는 이 실손보험 되게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손보험에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매년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 적자를 보고 있어요. 2017년에 한 해만 1조 넘게 적자를 봤고요. 2018년에는 1조 3천억, 2019년에 오면 2조 4천억의 적자를 보게 되고 지지난해였던 2020년에는 무려 2조 3,608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야,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왜 이렇게 적자를 보게 되냐? 물론 실손보험의 이제 구조 자체가 저렴한 보험료를 받아서 많은 부분을 커버해주는 그런 보험이다 보니까 원래 보험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품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보험사들 좀 압박하는 게 있죠. 야, 이런 실손보험 만들어서 팔아. 이 새끼들 안 팔면 여러 가지 뭐 좀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이용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실손의료보험의 적자폭이 커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문제가 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신문기사 하나 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신문기사인데요. 실손 있으세요? 기사 제목이 실손 있으세요? 고가 도수치료 권하는 병원. 자,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무슨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다치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의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양심적으로 진료해 주십니다. 근데 간혹 있는 조금 이제 비양심적인 병원에서는 이제 진료 받으면 실손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있으세요?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성인은 대부분 95% 정도가 실손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실손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손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실손 있어요. 그러면 그럼 잘 됐네. 우리 병원에서 도수치료 좀 받아보세요. 도수치료가 뭐냐면 여러 가지 몸을 막 주물러 주면서 물리적으로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는 그런 이제 치료가 도수치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건강보험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부분인데 비싸요. 막 비용이 10만 원이 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누가 커버해주냐? 실손의료보험이 이걸 커버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저보고 실손보험 있냐 그러더라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 도수치료 받으시라고. 도수치료를 한 번 받았는데 뭐 그렇게 막 대단히 막 좋은지 잘 몰라서 한 번 받고는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실손보험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 넘게 나온 이제 도수치료비를 저는 만 원인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 실손보험사에서 다 부담을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그 병원에 어떤 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무슨 마사지 받듯이 도수치료를 받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 일주일에 한 번 받으면 4번만 받아도 도수치료가 만약에 한 번에 10만 원이다. 그럼 4번이면 벌써 40만 원인 거죠, 비용이.
근데 이분이 뭐 당시 실손 보험료로 한 달에 얼마 내겠어요? 아까 이게 제가 내는 것처럼 뭐 끼키야 3만 원 돈, 2만 몇천 원 낼 건데 그리고 매달 40만 원씩 도수 치료를 받는다. 그냥 이런 식의 약간은 좀 부도덕한 치료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물론 뭐 아파서 도수 치료 받을 수 있겠지만은 크게 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냥 왠지 내 보험료를 내가 타먹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내가 한 달에 실손 보험료를 3만 원씩 내는데 내가 뭐라도 타먹어야 내가 이득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거 더하기 요 도수치료 같은 거 운영하면은 이 그런 부도덕한 병원장들 돈을 많이 벌거든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병원장들의 어떤 사리사욕 그게 이제 만나가지고 이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손 보험 회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매년 보고 누적을 보면 2018년에 실비로 인한 보험사들의 누적 손해액이 8조 7,300억이나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벌써 여기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보험료 올리는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이런 해이함, 1, 2만 원의 자기 부담금 내면 치료, 실손 손해액 1년 새 4,100억 원 올라서 마지막 있죠. 보험료 인상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기사 2019년 기사였어요. 보험료 인상이 부메랑 될 수도 있다. 드디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죠. 너무나 이제 이 보험사들이 실손 보험을 통해서 손해가 막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험료를 인상시키려고 하는 아까 첫 나왔던 2022년 새해부터 새해 벽두를 울리는 실손 보험 16% 인상. 아니 무슨 코인입니까? 16%나 올려버립니다. 1년 만에. 근데 이제 이 지금까지 이 사연을 듣고 보면은 이 보험사들이 나쁜 새끼가 아니구나. 이런 사연이 있구나. 요걸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실손 보험이 지금 총 4세대까지 나왔어요. 1세대 실손 보험, 그 다음에 또 2세대 실손 보험, 3세대 실손 보험, 그리고 4세대 실손 보험. 근데 작년 7월부터인가는 이제 4세대 실손보험만 가입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2세대인가? 몇 세대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2017년부터가 아마 3세대가 됐을 거고, 2009년까지인가가 아마 1세대 실손보험일 건데, 이게 이제 세대마다 좀 보장의 내용이 좀 달라요. 다른데, 4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본적인 보험료 자체가 쌉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격이 있죠. 1세대 실손보험 보장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보험료가 좀 비싸죠. 4만 원 정도. 2세대 실손보험은 1세대보다 조금 보장이 부족해졌지만 자기 부담도 좀 늘고 했지만 보험료 좀 싸졌죠. 3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좀 더 늘었지만 내가 치료받을 때 내가 내 돈 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늘었지만 한 달에 보험료가 더 싸졌죠. 요 금액 보니까 저는 아마 2세대인 것 같아요. 그럼 4세대는 뭐냐? 보험료 무진장 싸집니다. 대신에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가 이제 보험을 갱신했을 때 내야 되는데 보험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어떤 사람은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뭐 비급여 치료를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보험료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실손보험에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 도수치료를 엄청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도수치료비 같은 이런 비급여 치료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보험사가 그 사람한테 치료비를 많이 줬다. 그런 경우 이 사람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는 거죠. 300%, 3배까지 인상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입해놓고 이제 치료를 좀 비급여 치료를 적게 받은 사람은 좀 보험료 할인을 통해서 우대해주고, 대신에 이제 많이 비급여 치료를 받은 사람은 불이익을 줘가지고는 이런 이제 비급여 치료를 갖다가 도수 치료 같은 걸 막 받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게 이 4세대 실손 보험인데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도수 치료야 뭐 안 받는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앞서서 봤던 이 비급여 항암제 막 이 유방암 치료 받았던 1억 2천만 원 나오고 막 여기 막 한 달 3주 투약 받았던 600만 원씩 나오는 이런 이 급여가 되지 않은 비급여 항암제를 투약 받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살아야 되기 위해서 살려고 받는 거잖아요. 도수치료 안 받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항암제, 이 비급여 항암제는 안 받으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진짜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비급여로 치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실손 보험료는 엄청나게 인상이
돼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야, 일부의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던 게 결국에는 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피해를 끼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올해 이제 실손 보험료가 오르게 된 비밀이기도 합니다. 실손 보험료가 다 오르는 게 아니고 1, 2세대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실손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장도 무진장 잘 되고 막 엄청나게 막 그 도수치료 같은 거 받는다 해도 불이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지시키고 싶은 거야. 해지시켜서 4세대로 새로 가입하게끔 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실손보험 가입하려고 해봤자 4세대밖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럼 1, 2세대 사람들이 보험을 이제 취소하고 4세대로 이제 옮겨 타기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불이익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새해 벽두부터 16%나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제. 저도 2세대니까 16% 올랐으면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지금 한 3만 원 내고 있으면 16% 오르면 뭐 얼마 오르는 겁니까? 한 4,800원 오르는 건가요? 일단 버텨야겠다. 예, 어쨌든 이렇게 오늘 왜 실손보험료가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올랐는지 트렌드한 이런 지식을 한번 같이 배워봤고요. 결론을 보자면은 결론 첫 번째,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무진장 훌륭한 제도다. 두 번째, 근데 이 건강보험제도가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니다. 비급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급여를 즉 사각지대를 이 실손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가입해라. 자, 그런데 이 좋은 실손보험도 결국 이 고가의 도수치료를 막 마구잡이로 받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도덕한 구성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점점 실손보험 제도도 안 좋아지고 있다. 즉 일부의 부도덕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도수치료 하신 분들도 다 부도덕한 게 아니에요. 되게 도덕적인 분들 많죠.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일부, 정말 일부의 그런 어떤 부도덕한 이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병원장들, 의사들과 또 일부의 무지몽매하고 이기적인 실손보험 가입자들 때문에 결국 실손보험 제도가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항암 치료처럼 살기 위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27분간의 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트렌드한 어떤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